자, 먼저 제가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다음에 동영상,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불러와서 모션 그래픽이나 합성을 하는 툴인데 합성보다는 모션 그래픽에 더 적합한 툴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능이 다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품을 쓰신다면 그 이 자체 내에도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튜토리얼, 온라인 튜토리얼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수업 말고도 또 이런 튜토리얼들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이제 온라인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도브 사이트에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게스타트 코스나 레이어 코스, 뭐 에센셜 코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처음 이렇게 비기너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익스페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상관없고요. 그냥 비기너나 이거나 여기에서는 난이도가 되게 낮게끔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서 이렇게 하셔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그런 튜토리얼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개념을 볼 때 개념적인 설명에서는 이 그냥 아도브 사이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자 일단 얘는 제가 크로스 패널 시키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창이 딱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애프터 이펙트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 파일도 같이 열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드림 소스에 보면 포토샵 레이어,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스펠이 잘못되어 있구나.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열어보면 열어서 일단 해놨고요. 제가 이거를 왜 해놨냐면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되게 달라요. 또 하나 파일 열어볼게요. 패션이라고 하는 하나 파일을 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포토샵은 이렇게 사진, 텍스트, 또 이런 쉐입 레이어 이런 것들을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하는 그런 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픽셀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러스트는 쉽게 말해서 얘는 예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쉐입 레이어나 패스나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거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차이점이 완전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PSD 파일들은 자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쭉 쌓여 있거든요. 이걸 레이어라고 해요. 각각 이제 하나의 파일이 아니고 각각 개체들이 하나씩 다 살려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상태로 세이브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레이어로 살려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레이어. 이거는 얘나 이거나 방식은 똑같은데 단 일러스트는 레이어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 안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얘도 똑같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단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네, 릴리즈 투 레이어라고 있어요. 스퀀스. 이걸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 다음에 위치를 밖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야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레이어를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픽셀 방식은 사이즈를 키우거나 작거나 하면 이미지에 손상이 생겨요.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작은 사이즈는 자 이게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사실 텍스트는 사이즈를 키우거나 안 키우거나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픽셀이 깨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키워를 쓸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얘는 텍스트는 이렇게 스케일러 키우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사이즈로, 그죠? 이게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아무 폰트나 지정해놓고 일단 해서 스케일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스케일로. 이것도 또한 벡터 방식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키우거나 작게 하면, 그죠? 이 사진이 많이 깨져요. 이 해상도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알고 작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 보시면 제가 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파일 보면 여기 이제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이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내보내거나, 불러온 파일이었는데 위치가 바뀌어서 다시 링크를 다시 걸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미어랑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와치 폴더라고 해서 여기 보면 위에 작업을 하면 dependencies라고 해서 내 작업된 파일들을 다시금 하나의 폴더로 싹 묶어서 보낼 때 그때 쓰는 이런 dependencies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new, open, 그죠? 그리고 뭐 close, save as, 그 다음에 incremental and save.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요게 incremental save는 하나의 이름을 제가 세이브를 했잖아요. 근데 incremental save를 하게 되면 넘버링이 붙어요.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 작업을 할 때 얘를 해놓으면 내 작업 공정에 따라서 0-1, 01, 02, 03 이렇게 쭉쭉쭉쭉 세이브가 되는 거야. 순차적으로.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불러오는 거죠. 내보내는 거. 자,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이 있어요. 세팅. 여기 보시고 사실 이것도 뭐 특별히 건들 건 없어요. 여기서 건들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8비트로 작업할 건지 32비트 작업할 건지 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32비트 8비트고, 이게 만약에 4K나 아주 되게 영상이 들어오고 4K고 고해상도 작업할 때 32비트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8비트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트는, 자, 이건 레이어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자르고 카피하고 레이어를 복사하고 이런 방법. 그다음에 펄즈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해놓고 램 프리뷰를 시켜요. 프리미어는 그냥 플레이 시켜놓으면 쭉쭉쭉 플레이가 되지만, 얘는 이게 합성이다 보니까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리얼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 램 프리뷰라고 해서 프리뷰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프리뷰 시킬 때마다 메모리에 캐시가 쌓여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오류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퍼지해서 메모리를 하고 캐시를 지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컴포지션은 제일 아주 중요하죠. 이 애프터 이펙트가 이 작업창 자체가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컴포지션 되어 있어요. 컴포지션. 그래서 컴포지션이 하나의 작업 창이라 캔버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경, 내가 어떤 사이즈로 작업을 할 건지, 크기, 그래서 그 이제 영상에 맞는 크기가 있죠. 사실 이건 옛날 방식이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지금은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HDV부터 요 밑을 많이 쓰죠. 여기 밑을,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요즘에 여기 보면 HTTV 쪽 요 부분, 그죠? HTV, 여기 보면 또 HTTV 요 부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4K로 가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필름 작업 할 때 이쪽 많이 쓰고, 여기 DVC 프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이 DVC 프로로 해야 될 경우 말고는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이 HDV도 HDV라고 하는 이 사이즈는 예전에 6mm 카메라라고 해서 그렇게 막 지원했던 게, 그 HD가 넘어오기 전에 잠깐 있었던 포맷인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HD로 사이즈 작게 작업할 때는 이렇게 1280인 720이라고 하는 HTB 720P라고 해요. 720P는 뭐냐면 이 헤이트 사이즈에 맞게끔 포스가 돼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720P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080이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1080P라고 하면 아 이게 1920, 1080 사이즈의 HDB 사이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고요. 이거는 해상도, 이거는 이 듀레이션은 이 타임라인 전체에 대한 듀레이션. 프리미어는 무한대로 이렇게 쭉쭉 생겨나지만 얘는 듀레이션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이 몇 초로 사이즈를 할 건지, 그래서 내가 만약 5초 작업 5초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5초로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OK를 해주면 요 5초에 맞는 타임라인 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다시 이 세팅에 가서 기존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5초가 너무 짧다 하다 보니까 10초로 늘리면 이렇게 10초짜리로 다시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컴포지션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컨버팅 할 때 렌더 걸거나 렌더 걷는 거고, 이거는 FTP 자체에서 렌더를 걷는 거고, 이거는 프리미어랑 같이 엔코더를 이용해서 렌더 걷는 거고, 차이점은 얘를 이용을 하면 렌더를 걸어놓고 여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걸어놓으면 그냥 에펙은 딱 그냥 렌더만 걸는 거죠. 이런 작업을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은 지원하는 코덱이 달라요. 그래서 미드 엔코더 같은 경우는 바로 H264로 해서 뽑을 수가 있지만 이 애드 투 렌더를 쓸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는 그 지원하는 포맷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MP4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때는 MP4나 이런 우리가 다른 이런 걸 지원을, 그리고 그 MP4 그다음에 뭐 모바일용이라던가 뭐 이렇게 유튜브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서 걷는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이제 에드투 미디 엔코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코덱으로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이제 코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익스포트에 있는 얘랑 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인코더를 쓰면 여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해 놓고 방법을. 레이어. 네, 이거 직접 이제 레이어가 쌓이면 제가 하나씩 해볼 건데, 이펙트 넣고 뭐 애니메이션, 이건 뭐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다음 트래킹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카메라 트래킹에 쓰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트래킹이 뭐냐고 하면 그것도 제가 카메라 트래킹은 이렇게 저희 다음 주차에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자 일단 그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고, 여기에는 툴바죠. 툴바, 홈, 셀렉트 툴, 핸드, 돋보기, 회전, 카메라, 앵커 포인트, 이건 앵커 포인트 위치로 옮기는 거, 마스크, 펜툴, 텍스트, 뭐 브러쉬, 뭐 도장 툴 쭉쭉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텍스트까지가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프루트 창. 자 윈도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디폴트, 뭐 스탠다드 여기 할 때마다 여기에 맞는 모드로 바뀔 거예요. 여기 컬러, 그러면 내가 컬러 작업할 때 쓰는 모드로 바뀌고, 이펙트 바뀌고, 뭐 미니멀, 그죠? 뭐 텍스트, 모션 트래킹 여러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것들을 세팅을 해놓으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펙트로 그냥
일반 논다고 하면 프로젝트, 이펙트, 뭐 인포, 텍스처 그리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난 여기에다가 텍스처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텍스처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텍스트가 왜 안 보이나? 캐릭터. 네, 여기 캐릭터가 텍스트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죠? 생성이 되죠? 문 닫고. 더블 클릭하면 그죠? 또 이렇게 더블 클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텍스트 아이고 이게 자꾸 벗어나네.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난 인포가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인포를 클로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캐릭터 그죠? 캐릭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보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넣고요. 여기에서 내가 다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체인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뉴워크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체인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작업을 하고 추가하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프로젝트 창은 쉽게 말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컴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 창에 컴프가 생겼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관리하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런 창이 뜨고요. 그냥 여기에서 임포트 해도 되고요. 단축키 네 컨트롤 I 이렇게 해서 불러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방법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툭 던져도 되기는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불러오는 게 지금 어차피 이 창은 똑같아요. 불러오는 창이 뜨는 거 이렇게도 뜨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했던 창을 자 불러오는데 여기 똑같은 게 떠요. 또 이렇게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레이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레이어라고 있는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거는 이 레이어를 제가 하나씩 움직이고 색깔을 바꾸고 뭐 돌리고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이렇게 살려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낱장 하나로 가져가면 되죠. 낱장 하나로 가져가면 그 낱장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테이지로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낱장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포테이지 똑같이 떴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갖다가 딱 놓으면 여기에 딱 맞는 화면이 생기고요. 이거 많이 뜰 거예요. 리플레시 디저블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키보드에 캡슐록 버튼이 켜져 있으면 생겨요. 그래서 캡슐록 버튼을 꺼줘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캡슐록 버튼을 꺼주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단축키를 미리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캡슐록 버튼 여기는 안 뜨네. 네.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그죠? 캡슐 이게 아마 탭 버튼이고, 그죠? 탭 버튼 캡슐록 버튼 버튼 눌러야지 항상 되고요. 자, 그래 봤더니 네, 이렇게 한정으로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되면 레이어를 살리는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러올 때는 한 번 더 리텐 레이어 사이즈나 컴포지션으로 불러와요. 근데 리텐 레이어 사이즈는 자, 선택을 하면 떴죠? Enable Layer Style.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케이. 더블 클릭. 자,
PSD 파일도 불러오니까 자동으로 얘는 컴프 창에 생겼어요. 그죠? 아까 제가 낱장으로 부를 때는 그죠? 컴프 창이 안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러올 때는. 근데 안 생겼죠? 그래서 컴프 창 이렇게 만들어뒀단 말이죠. 밑으로 여기다 드롭 시켜가지고 여기다 탁 넣으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갖고 오면 이 사이즈 자체가 아까 컴포지션에 있는 그 사이즈로 인식을 해요. 1280에 720으로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280, 720 사이즈의 컴포지션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보면 인식을 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10초 듀레이션 10초 만들었다고 똑같이 이렇게 10초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듀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나씩 레이어가 살아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하나씩 여기 이 레이어에 딱 맞는 사이즈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세 번째 걸로 불러오면 그죠? 세 번째 걸로 불러오면 더블 클릭 어떤 형식이 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컴포지션 창에 맞는 걸 딱 인식을 해버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잘리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옵션을 잘 이해를 하고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작업을 하실 때.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네, 다 지우고 그죠? 다 지우고 두 번째 불러왔던 자, 이 형태로 불러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는 픽셀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하나 더 불러볼게요. 네, 여기 있는 방식 똑같이 retain layer size import 오케이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파일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면 자 깨지죠. 이렇게 깨지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미지는 마찬가지고 이미지는 더 깨지겠죠. 이게 포토 이런 경우도 제가 사이즈를 키우면 이렇게 키우면 그죠?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텍스트로 된 파일의 텍스트 모양은 텍스트지만 얘는 일단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면 깨지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저스틴 아까 일러스트레이션 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불러 볼게요. 더블 클릭. 이건 일러스트 파일이에요. 자, 근데 얘는 잘 깨지지만 여기 보면 일러스트는 여기에는 릴리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레스터라이즈라고 하는. 그러면 얘를 체크를 딱 해주면 싹 다시 살아나요. 깨졌던 게.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는 순간 벡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즈를 키우거나 작게 해도 일러스트의 벡터 파일로 작업을 된 파일 이 이미지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죠. 대신 애프터 이펙트 이 포토샵에 있는 이 레이어들은 여기에 있는 걸 모드라고 해요. 모드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내가 그죠?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드 값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일러스트에 있는 얘는 그 기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토샵은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그런 모드를 가지고 작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숫자를 내가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나 불러와서 넣을 때도 그죠? 이렇게 그룹으로 네, 지금 제가 라이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모두를 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느낌을 아주 느낌을 또 요게 맞는 다른 느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넘어가서 자 그럼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게 프로젝트 창이고 여기에는 제가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이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화면 쉽게 말해서 포토샵에 보면 우리가 캔버스 창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보여준 창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얘는 이제 셀렉트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얘는 화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래서 얘는 뭐 선택을 해서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이렇게 쭉 하는 거고 얘는 화면 그죠? 화면 움직이는 거. 얘는 네 돋보기.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떼면은 플러스. 기본이 플러스인 거예요.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그죠? 얘는 로테이션 기능인데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컨버지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사이즈 사실 얘는 이 사이즈 근데 이걸 제가 50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작업을 했는데 그냥 이 창만 크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단축키에 보시면 1 옆에 여기 보면 이제 물결 표시가 있는 여기 키보드 여기 쓸 거예요. 이 키보드를 클릭해 보시면 요 해당되는 창만 커져요. 이렇게 다시 클릭 선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이거에서 많이 써요. 이 기능 이 기능이 쓰거나 이렇게 타임라인 창에 갖다 클릭을 해놓고 이 기능으로 쓰거나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이거라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 얘는 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이펙트를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블러라고 하면 블러에 해당되는 것들이 쫙 뜨는 거야. 여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는 여기서 내가 블러에서 나는 카메라 렌즈 블러를 갖고 싶어. 렌즈 블러를 여기다 적용할 거야. 그러면 갖다 대면 이렇게 적용되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걸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펙트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클릭하기 귀찮아지면 이런 걸로 이제 뭐 CC 해놓고 뭐 밴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자 기능들이 있고요. 얘는 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펙트로 해도 되고 아까처럼 뭐 텍스트로 해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캐릭터 이제 텍스트를 보는 창이죠. 근데 여기 보면 텍스트인데 아까 정렬하는 게 없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저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정렬하는 여기 파라그래프 추가해 놓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식으로 또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코바코 있으니까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번에는 그냥 세이브, 체인지 세이브하면 바뀐 거지. 이걸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캐릭터 텍스트를 쓰거나 뭐 하는 거, 얘는 정렬시키는 거 이런 거고요.
이건 램 프리뷰. 이것도 제가 차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있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레이아웃 생겨요. 이렇게 끄고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있다가 없다가 세이프 라인 센터, 화면 이미지는 가급적 이 안으로, 뭐 텍스트는 여기 안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리드를 지원을 하는 거, 이렇게 뭐 가이드, 그죠? 뭐 룰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안 쓸 때는 이렇게 하나씩 끄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뭐 경로나 패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내 타임 마커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얘는 스냅샷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얘는 이제 칼라 모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칼라 모드를 RGB,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이렇게 모드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해상도 100% 이런 거죠. 얘가 100%면 얘가 풀이어야지 이게 실제 해상도인 거야. 근데 100인데 얘가 하프면 실제 해상도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고 해상도가. 그리고 서드면 더 떨어져 있는 거죠. 해상도가. 그죠? 오토면은 얘에 맞춰서 얘가 같이 변하는 거야. 같이 변하는 거. 100이면 풀이었다가 50이면 하프고, 그죠? 25면 쿼터고, 그죠? 여기면 서드고,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되게 무거울 경우에는 얘를 이용을 해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프리뷰를 걸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안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가 이거고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트랜스페런스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배경이 없을 때 블랙이, 그러니까 이건 알파라고 해요. 알파. 쉽게 말해서 아까 했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걸 다 알파 모드라고 해요. 배경이 없는 거지. 근데 렌더링을 걸면 배경이 없다고 해서 배경이 없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동영상 파일에서는. 그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컴포지 세팅에 가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블랙이니까 이렇게 블랙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옐로우로 하겠다, 아니 레드로 하겠다, 블루를 하겠다, 뭐 그린으로 하겠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해서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면 이 배경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켜있든 켜있지 않든, 이거는 그냥 내가 작업할 때 알파가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액티브 카메라는 나중에 3D 모드로 해서 카메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랑 뷰 4개, 뷰 2개 이렇게 보는 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3D 모드라고 해요. 여기 레이어. 자, 배경 빼고, 배경은 그냥 2D 모드로 놓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그리고 제가 커스텀 뷰를 딱 놓고, 이제 이게 카메라인 거예요. 카메라. 그리고 내가 카메라 뷰니까 지금 이 카메라가 보이는 뷰인 거야. 그래서 이걸 화면 2개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화면이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카메라 뷰라고 써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레이어로 작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놓고, 이걸 Z축이라고 해요. 뒤로 이렇게 막 빼면서 막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그죠? 막 있고요. 카메라가 밖에다가 쓱 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Z축으로 작업을 할 때, 3D 모드 작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액티브 카메라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얘는
어 그때 이 바뀌는 화면들을 바로바로 얘가 보여주는 거야. 리얼 실시간으로. 얘는 바뀐 다음을 보여주는 거야. 제가 이거를 다시 2D 모드로 놓고 그냥 이건 작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말고 계세요. 그 드라프트 문제 가볍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해상도 문형, 와이어프레임 모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냥 이걸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웬만한 작업들은 아주 무거운 거 아니면 이렇게 작업할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놓고 작업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사양이 딸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트 프리뷰를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드라프트의 해소를 좀 떨어뜨려 작업할 수도 있고, 와이어프레임 놓고 작업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얘는 노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밝기, 노출. 이거는 영상 작업할 때 쓸 일이 있어요. 노출은 특정 값들을 좀 밝게 놓고 보기 위해서 이 노출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전체 노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중요하죠. 이제 타임라인 창인데 실제 모든 그 작업들은 사실 이 타임라인 창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기능들이 이렇게 쭉 타임라인 창, 이걸 이제 타임라인 창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듀레이션인 거죠. 내 타임 마커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은 타임으로 보여주는 거고, 밑에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2초 18초에 있는데 프레임 상으로는 78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전체가 29.97 프레임의 동영상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여기서 프레임 바꿨어요. 24로. 자,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지만 프레임이 바뀌니까 해당되는 아까 78에서 6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계산의 방법이 다른 거죠. 1초에 아까는 1초가 27.97, 즉 30초를 기준으로 만든 거였으면 얘는 30프레임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시퀀스가. 근데 얘는 24프레임인 거죠. 24프레임. 그래서 요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보통 동영상은 다 29.97이에요. 30프레임 내지 29.97. 근데 24프레임은 영화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24프레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뮤직비디오나. 그거는 이제 그 포맷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놓고 작업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냥 포맷에. 자, 그게 해당되는 거고, 얘는 포지션 이렇게 치면, 그죠? 이렇게 해당되는 게 나오죠. 내가 선택을 해놓고 치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레이어의 속성을 여기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쭉 선택을 해놓고 스케일 이렇게 하면 스케일만 뜨죠. 이렇게 스케일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속성만 띄울 때 이렇게 이걸 써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씁니다. 얘는 드래프트 3D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체크를 혹시 켜져 있으면 이렇게 끄고 작업하세요. 이게 이것 때문에 드라프트 때문에 이미지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 꺼져 있으면 작업을 하시고, 얘는 이제 샤이 버튼이라고 해요. 샤이 버튼인데 여기 보시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레이어가 너무 많을 경우에, 지금 뭐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패션 이게 좀 많잖아, 그죠? 레이어가 좀 많다고 치죠. 근데 내가 작업을 다 끝냈어, 그죠? 그래서 작업 끝난 것들은 락을 쫙 걸어놓고 이 타임라인 창에서 안 보여줘도 돼. 그러면 이렇게 샤인 버튼을 체크를 하고 여기는 활성화를 딱 시켜주면 이렇게 딱 접어져요. 누르면 다시 펴주고.
그죠? 되게 유용하죠? 아주 유용합니다. 얘는 프레임 브랜딩 모드라고 하는데 이건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이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얘는 모션 블러. 모션 블러는 뭐냐면 자, 모션 블러 설명해 볼게요. 그냥 눈 다 끄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고 있죠? 지금은 속도가 안 빨라서 블러가 안 생기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객체는 블러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체크를 딱 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블러가 생겨요. 이게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하고요. 얘는 움직임의 디테일을 잡을 때 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저희가 3일차에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에디터 쓰는 방법은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뭐 이렇겠죠. 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섰어요. 근데 그냥 와서 툭 서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움직임은 이렇지 않아요. 갈 때는 가속을 하고 쓸 때는 감속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감속을 하죠. 여기서 감속한 느낌을 여기서 더 이렇게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더 쑥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의 디테일을 줄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타임라인 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마커예요. 마커. 내가 필요한데 이렇게 갖다 뚝. 프리미어도 있죠. 마커. 그죠? 뚝 갖다 놓고 클릭, 갖다 놓고 클릭 하면 돼요. 갖다 놓고 클릭, 갖다 놓고 클릭, 갖다 놓고 클릭. 몇 개까지 하나 봅시다. 그죠? 오호.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다. 바뀌죠?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가 스탑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써서 바꿀 수 있고요. 네, 그게 마커고요. X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가위로 바뀌고 사라집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마커 사라질 때 컨트롤 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모드 값 두고 듀레이션 값 두고 해서 내가 작업하는 거에 맞춰서 요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로 써요. 그리고 얘까지는 사실 그닥 쓰진 않아요. 많이 두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내가 페어런트를 건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아예 그냥 얘만 딱 놓고 쓰시면 되고, 나는 뭐 요 값들이 필요해. 나는 뭐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드 값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내가 더 넓히거나 사이즈거나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첫 시간이 툴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꼭 알아야 되는 거고 하기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 아마 작업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저 눈 버튼 그냥 보시면 아시죠.
눈이 켜져 있으면 보이는 거고 꺼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솔로 버튼이에요. 단독 이 버튼이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얘는 똑같아. 붙여 있는 거랑 모두 적용해 주는 거, 그죠? 자, 모드의 중요한 점은, 자, 위에는 여기는 합쳤을 때 명도 채도가 되게 어두워지는 거. 요 군. 얘는 명도 채도가 밝아진 생각합니다. 밝아지는 군. 얘는 명도 채도가 강해지는 군. 여기 있는 건 채도가 보색으로 바뀐다는 거 느낌이. 여기는 매트의 기능인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같은 톤, 뭐 휴,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색감의 어떤 그런 최대 명도에 대한 것들인데 그냥 크게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강해진다, 색깔이 보색 느낌처럼 바뀐다, 네거티브하게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색감이 바뀌지는 거예요. 우리 필름 보면 네거티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 자체가 약간 네거티브하게 막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수업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쉬었다가 실제 이제 이 안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쭉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